어느 날 아침 한 건축가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디지털 화면이 아닌 종이 신문이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 지면 위로 배치된 기사들의 질서, 일면 헤드라인이 전하는 세상의 무게.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건축 설계도가 종이 위에서 완성되듯 생각의 구조도 종이 위에서 명확해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천 개의 기사에 접근하지만 정작 세상을 읽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보여주고 클릭할 만한 것만 추천합니다. 그 안에서 뇌는 파편화되고 생각은 단절됩니다. 그러나 대치동 1%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종이신문을 읽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읽는 훈련입니다. 편집자가 배치한 지식의 지도를 따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긴 호흡으로 기사를 읽으며 깊이 생각하는 법을 익힙니다. 대치동 1% 아이들은 종이신문을 읽습니다. 국영수 성적을 동시에 잡는 문해력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주포치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문진영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건축 설계와 BIM 기술 혁신을 현장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AI와 인간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탐구해왔습니다. 건축이든 AI든 교육이든 모든 것의 기초는 같습니다. 튼튼한 구조, 명확한 지도, 그리고 시간을 들여 쌓아 올리는 인내.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정민, 신찬옥 두 분이 현장에서 오랜 시간 관찰하며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이신문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의 파도 속에서 아이에게 어떤 지도를 건네줄 것인가. 그 물음에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한 권의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대치동 1% 아이들은 종이신문을 읽습니다. 이 제목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쩌면 의아함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이 시대의 종이신문이라니.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있고 아이들은 유튜브로 세상을 배우는 시대에 왜 하필 종이신문일까요? 하지만 이 질문 뒤에는 더 깊은 물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수천 개의 기사를 읽을 수 있고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가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장 뒤에 숨은 맥락을 읽어내고 여러 정보를 연결하여 자기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이런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뇌를 분절하고 파편화시킵니다. 화면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입니다. 국영수 성적을 동시에 잡는 문해력의 비밀, 그 실증 분석 보고서. 이 보고서는 잉글리시와 메일 비즈니스 신문에서 오랜 시간 현장을 관찰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신문을 읽으며 쌓아온 경험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법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이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뇌를 깨우고 생각을 정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지도를 스스로 그려나가는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왜 종이신문인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단순히 신문을 읽으라는 권유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고 연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답일까요? 이 여정은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두운 배경 위로 스마트폰이 보입니다. 뇌를 둘러싼 디지털 회로, 흩어지는 퍼즐 조각들. 그 아래에 적힌 제목은 The Problem, Digital Brain, 디지털 뇌의 문제입니다. 오른쪽에는 따뜻한 베이지 톤 위로 펼쳐진 신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도처럼 연결된 길들이 그려져 있고 제목은 The Solution, Paper Brain, 종이 뇌의 해법입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뇌가 파편화됩니다. 위기의 아이콘, 뇌의 분절화. fragmentation이라는 단어가 그 상태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는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되고 짧게 편집되며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아이들은 한 문장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생각이 완성되기도 전에 새로운 자극이 밀려옵니다. 그 결과 뇌는 조각난 정보들을 그저 흘려보낼 뿐 연결하지 못합니다. 반면 종이신문은 다릅니다. 지식의 지도, 맥락과 연결, context and connection. 신문을 펼치면 거기에는 편집자가 의도한 순서와 배치가 있습니다. 일면에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배치되고 경제면에는 관련된 기사들이 모여 있으며 국제면에서는 세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 지도입니다. 아이가 종이신문을 펼치는 순간 뇌는 자연스럽게 맥락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기사와 저 기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의 뉴스가 어제의 뉴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화면 아래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종이신문은 편집자가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배치한 지식의 지도입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나에게 맞춤형 정보를 줍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것, 클릭할 만한 것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은 다릅니다. 내가 관심 없던 영역도, 몰랐던 세계도 함께 펼쳐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디지털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 그것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연결하고 배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종이신문은 그 훈련을 위한 가장 오래되었지만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이제 1장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에는 신문의 단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큰 헤드라인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본문과 이미지들이 정교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도형 컴퍼스가 보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 신문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1장 분석, 편집의 미학, 지식의 지도를 손에 쥐다. 그리고 부제가 이어집니다. 인터넷 뉴스는 평면적이지만 종이신문은 입체적입니다. 이 문장을 잠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평면적입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된 기사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됩니다. 클릭하면 기사 하나가 화면을 채웁니다. 읽고, 닫고,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사와 기사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은 입체적입니다. 화면 왼쪽에 세 개의 상자가 보입니다. 첫 번째 상자, 정보의 위계, 하이라키. 일면 톱 기사는 그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신문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우연히 그 자리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가 수십 개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그곳에 배치됩니다. 아이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기사가 일면에 있을까? 어제와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것이 바로 위계를 읽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상자, 편집의 미학. 기사의 배치 자체가 맥락 공부입니다. 신문의 일면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뉴스가 함께 놓입니다. 이 배치는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면에 환율 기사가 실렸다면 경제면에는 수출입 기사가, 국제면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기사가 함께 배치됩니다. 아이는 이 기사들을 오가며 읽는 과정에서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세 번째 상자, Deep Reading. 세 줄 요약이 아닌 긴 호흡의 심층 독해. 인터넷 뉴스는 짧습니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제목은 자극적이고 본문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의 심층 기사는 다릅니다. 한 사건의 배경, 전개, 전망을 차례로 풀어냅니다. 전문가의 분석과 다양한 관점이 함께 실립니다. 이런 기사를 끝까지 읽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신문 지면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헤드라인, 본문, 이미지, 그래프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지도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에서는 정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신문 한 장을 펼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하나의 틀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뉴스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1장의 심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왼쪽에는 오래된 여행 가방이 보입니다. 그 안에 달러 기호,
집 모양, 신문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 도구를 담은 키트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돋보기를 들고 신문의 경제면을 들여다보는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장 심화, 자본주의 생존 키트, 경제 문해력, 그리고 그 아래 인용문이 적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공생명력입니다. 경제신문은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이 문장은 다소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 이 사회에서 경제적 주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월급을 받고 소비를 하며 투자를 결정하고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제 문해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수학 시간에 이자 계산을 배우고 사회 시간에 시장 경제 원리를 배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율이 왜 오르는지, 금리 인상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오른쪽 상자에 3가지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돈의 흐름 습득. 경제신문을 매일 읽는다는 것은 돈의 흐름을 읽는 훈련입니다. 주식시장이 왜 요동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정부의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정보는 단편적으로 들을 때는 그저 뉴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부모와 함께하는 올바른 소비 습관 교육. 아이가 경제 기사를 읽고 부모와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이 기사에 보니까 물가가 올랐다는데 그게 뭐예요? 아빠, 금리가 오르면 우리 집 대출은 어떻게 돼요? 이런 대화가 쌓일 때 아이는 돈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용돈을 쓸 때도, 무언가를 사달라고 할 때도 그 뒤에 숨은 경제적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치동 중3의 증언. 막연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슬슬 읽힌다. 이것은 실제 학생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던 경제 용어들이 매일 조금씩 읽다 보니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GDP, 환율,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들은 처음에는 외계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문해력입니다. 단순히 용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용어가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를 체감하는 것입니다. 화면 왼쪽의 여행 가방은 이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키트. 그 안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것은 바로 경제신문을 읽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화면에는 4개의 시계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5분, 15분, 30분, 60분. 각 시계마다 채워지는 시간의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마치 시간이 쌓여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로 화살표가 이어지며 각 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Scan, Select, Read, Deep Dive. 제목은 이렇습니다. 2장 실천. 뇌를 깨우는 시간. 5분, 15분, 30분, 60분. 루틴. 이것은 단순한 시간 배분표가 아닙니다. 신문을 읽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1시간씩 앉아서 정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곧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신 시간을 나누어 단계를 밟아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5분입니다. 스캔. 제목과 사진 위주로 흐름 파악. 신문을 펼칩니다. 아직 읽지 않습니다. 그저 눈으로 훑어봅니다. 일면에 어떤 제목이 있는지, 사진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경제면에는 어떤 기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이 5분은 세상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 아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 15분입니다. Select. 관심 헤드라인 및 리드. 문장 읽기. 이제 몇 개의 기사를 선택합니다. 제목을 보고 끌리는 기사, 궁금한 기사를 고릅니다. 그리고 본문의 첫 문장, 리드 문장을 읽습니다. 리드 문장에는 그 기사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문장만 읽어도 사건의 윤곽이 잡힙니다. 15분 동안 서너 개의 기사 리드를 읽습니다.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의 뉴스가 무엇인지,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30분입니다. Read. 기사 1-2개 정독 및 단어 체크. 이제 하나의 기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끝까지 읽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해둡니다.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읽습니다. 이 30분은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뉴스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에는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으며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한 기사를 끝까지 읽는 과정에서 아이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배웁니다. 네 번째 단계, 60분입니다. 딥 다이브, 영단 기사, 전면 기획, 요약 및 토론. 주말이나 여유 있는 시간에 신문의 특집 기사를 읽습니다. 영단 기사는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한 심층 기획 기사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데이터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요약해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은 없을까? 이 60분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프로 팁이 적혀 있습니다. 신문 한 면 읽기는 A사 용지 3분의 2 분량. 자투리 시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신문을 읽는다는 것이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등교 전 10분, 저녁 식사 후 잠깐의 시간. 이런 자투리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루틴이 됩니다. 5분, 15분, 30분, 60분. 이 시간들은 단계적으로 쌓여갑니다. 처음에는 5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15분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30분, 60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읽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시간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뇌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2장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에는 하나의 기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기름을 짜는 전통 차교기처럼 보입니다. 왼쪽에는 신문 더미가 쌓여 있고 인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방대한 기사. 그 신문들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마침내 오른쪽에서는 한 방울의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 아래에는 핵심 요약 노트가 놓여 있고 아웃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계 옆에는 참기름 짜기, 스퀴징 세서미 오일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2장 핵심, 입력, 인풋을 출력, 아웃풋으로 바꾸는 기술. 오른쪽에 3개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암축 훈련. 방대한 기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신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읽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기사를 읽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봅니다. 오늘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요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긴 글 속에서 중요한 문장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수식어를 걷어내며 하나의 명확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약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영단 기사 활용. 광고 없는 심층 기획 기사로 논리력 완성. 신문에는 광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단 기사는 다릅니다. 한 페이지 전체를 기사로 채운 광고 없는 순수한 저널리즘입니다. 이런 기사를 읽는 과정에서 아이는 논리의 흐름을 배웁니다. 문제 제기, 원인 분석, 해법 제시, 하나의 주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결론에 이르는 과정. 이것은 단순히 뉴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result. 자소서와 논술 실력의 강력한 기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와 논술은 큰 산입니다. 무엇을 쓸지 모르겠고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매일 신문을 읽고 요약하는 훈련을 해온 아이는 다릅니다. 이미 수백 번의 논리 전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정리해봤기 때문입니다. 자소서를 쓸 때도 자신의 경험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논술을 쓸 때도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출력의 힘입니다. 화면에 기계를 다시 바라봅니다. 참기름을 짜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깨를 벗고 기계에 넣고 천천히 압력을 가해 한 방울 한 방울 기름을 짜냅니다. 급하게 하면 깨가 타거나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대한 기사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뇌라는 기계를 통해 천천히 압축하며 마침내 핵심 요약이라는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긴 글을 읽어도 핵심이 바로 보입니다. 복잡한 주제도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력을 출력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기초는
매일 신문을 읽고 요약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3장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이 다시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low ground, consump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낮은 지대, 소비의 영역. 그곳에는 사람들이 책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냥 번역, 수동적 읽기라는 말이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high ground, crea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높은 지대, 창조의 영역. 그곳에는 AI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질문하기, AI 지휘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 두 영역 사이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Deep Literacy, 깊은 문해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Deep Reading, 맥락 읽기, Deep Thinking, 비판적 사고, Deep Expression, 논리적 표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3장 분석.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생각의 도구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AI 시대. 격차는 누가 더 좋은 질문을 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The English Divide.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영어를 암기 과목으로 배워왔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고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문장을 정확히 번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번역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챈트는 완벽한 번역을 제공합니다. 구글 번역기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통역합니다. 이제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격차를 만들까요? 바로 질문의 수준입니다. 왼쪽의 낮은 지대, 소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번역된 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높은 지대, 창조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정보가 맞는가? 다른 관점은 없는가? 이것을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AI에게 던집니다. AI를 지휘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깊은 문해력입니다. Deep Literacy. 첫 번째 기둥. Deep Reading. 맥락 읽기.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담고 있는 맥락을 읽어냅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암기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글을 읽고 생각하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 Deep Thinking. 비판적 사고.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해석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영어 뉴스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방식으로 쓰였는지, 어떤 관점이 숨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둥. Deep Expression. 논리적 표현. 생각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며,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에게 질문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이것에 대해 알려줘가 아니라 이 개념을 A와 B의 관점에서 비교해줘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기둥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는 사람만이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어는 더 이상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도구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도구이자 AI를 지휘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깊은 문해력이라는 기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장의 심화 내용입니다. 화면 중앙에 하나의 잡지가 크게 놓여 있습니다. MIT Technology Review. 표지에는 뇌와 회로가 결합된 이미지가 보입니다. AI, Biotech, Climate Change라는 키워드가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미래 트렌드를 다루는 전문 저널의 느낌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3장 심화 글로벌 1%의 교재. MIT 테크놀로지 리뷰. 오른쪽에 3개의 문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26년 역사의 글로벌 테크 과학 전문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단순한 잡지가 아닙니다. 1899년에 창간되어 126년 동안 과학과 기술의 최전선을 다뤄온 저널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기후변화, 우주탐사. 세상을 바꾸는 기술들이 처음 소개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분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이 잡지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뉴스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신 미래 트렌드 분석 및 논리적 추론 훈련.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기사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고 문장이 깁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며 데이터와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 속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논리적 추론을 배웁니다. A라는 기술이 발전하면 B라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C라는 규제가 생기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수능 비문학 고난도 지문과 직결되는 고급 어휘. 수능 영어 영역의 고난도 지문은 대부분 과학, 기술, 철학 분야에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그 지문의 구조와 어휘 수준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유사합니다. 학원에서 문제집만 푸는 아이와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꾸준히 읽어온 아이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전자는 문제 유형을 익힙니다. 후자는 지문 자체에 익숙합니다. 화면 하단에 인용문이 적혀 있습니다. 단순한 뉴스 읽기를 넘어 미래를 분석하는 힘.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과거를 다룹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무엇이 발표되었는지. 그러나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미래를 다룹니다. 이 기술이 5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이 트렌드가 10년 후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답을 찾아갑니다. 아이가 이런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눈앞의 시험 점수가 아니라 10년 후의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의 유행이 아니라 긴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수준의 영어 문해력이 길러집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글로벌 1%가 읽는 교재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읽는 이유는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먼저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습니다. 4장의 실천편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에는 하나의 표가 보입니다. 4개의 행으로 나뉘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4장 실천, 대치동 시크릿, 뉴스 센스, 5단계 로드맵, 표의 왼쪽부터 차례로 레벨, 렉서 레인지, 그레이드, 거의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을 봅니다. 레벨 1-2, for 400 leaders, KG2, 파닉스, 단어 이해, 뉴스오매틱, 가장 기초 단계입니다.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 혹은 아직 문장을 읽는 것이 어색한 아이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BR은 Beginning Reader, 초급 독자를 뜻합니다. 렉서 400일 이하는 미국 기준으로 유치원에서 초등 2학년 수준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파닉스와 단어 이해입니다. 뉴스, 오매틱이라는 도구가 소개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뉴스 플랫폼으로 쉬운 문장과 그림으로 뉴스를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통해 뉴스라는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감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첫 단계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행입니다. Level 3, 600, 800 leaders. G3, G4. 문단 읽기, 감정 이유 말하기. 이제 조금 더 긴 문장을 읽습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문단을 읽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기준 초등 3에서 4학년 수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감정과 이유를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이가 뉴스를 읽고 자기 생각을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봅니다. 아직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말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행입니다. Level 4, 800, 1000 leaders. G4, G5. 논리적 글 읽기, MIT Tech Review. 본격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렉사 800만 쳐넬은 미국 초등 45학년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중학생도 어려워하는 구간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논리적 글 읽기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다시 등장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저널입니다. 이제 아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심층 분석 기사를 읽습니다. 한 문단, 한 섹션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논리를 파악합니다. 이 문장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필자는 어떤 순서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을까? 이 훈련이 쌓이면 복잡한 글도 구조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행입니다. Level 5, 천엘, 지오, 비판적 독해, 에세이, 토론. 최상위 단계입니다. 렉사 천엘 이상은 미국 중학생 이상의 수준이며 대학 교양 과정에서 다루는 글의 난이도와 유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독해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타당한가?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다룬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에세이로 작성하고 토론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아이는 이미 글로벌 수준의 문해력을 갖춘 것입니다. 화면 하단에 중요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학년이 아니라 아이의 렉사일 지수에 맞춰 시작하세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니까 레벨 4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나 아이의 실제 읽기 수준이 레벨이라면 그것은 좌절로 이어집니다. 렉사일 지수는 아이의 학년이 아니라 실제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의 난이도를 나타냅니다. 레벨 2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언젠가는 레벨 5에 도달합니다. 뉴스센스 5단계 로드맵은 단순한 학습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가 세상을 읽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워가는 여정의 지도입니다. 4장의 루틴 편입니다. 화면 중앙에 하나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뉴스센스 루틴이라고 적혀 있고 5개의 화살표가 순환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화살표마다 하나의 단계가 적혀 있습니다. Vocab Read Listen Summarize Opinion AI Debate. 제목은 이렇습니다. 4장 루틴. 읽고, 말하고, 토론하는 5스텝 프로세스. 이것은 단순한 읽기 루틴이 아닙니다. 입력에서 출력까지 그리고 다시 입력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입니다. 첫 번째 단계, vocab. 핵심 단어 영영풀이. 기사를 읽기 전에 먼저 핵심 단어를 확인합니다. 제목과 첫 문단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서너 개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영영사전으로 찾아봅니다. 한글 번역이 아니라 영어로 설명된 정의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영어로 된 설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단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Inflation은 물가 상승이 아니라 The rate at which prices increase over time이구나. 이렇게 영어로 개념을 잡으면 그 단어는 훨씬 깊이 이해됩니다. 두 번째 단계, Read Listen. 오디오 청취 앤 정독. 이제 기사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오디오를 함께 듣습니다. 많은 영어 뉴스 사이트는 오디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으로 기사를 읽어줍니다. 아이는 글자를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어의 발음, 문장의 리듬, 강조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처음 들을 때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속도를 줄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글과 소리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Summarize. OWH 요약문 작성. 기사를 다 읽었으면 이제 요약합니다.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이 6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한두 문장을 작성합니다. On February 5th, the Federal Reserve raised interest rates by 0.25% to control inflation, which has been rising due to increased consumer spending.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긴 문장이 나옵니다. 불필요한 수식어가 많고 요점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점점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은 나중에 영어 에세이를 쓸 때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Opinion. 찬반 에세이. 이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나는 이 정책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짧게라도 자기 입장을 정리해 봅니다. 글로 쓸 수도 있고 말로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이 구조가 익숙해지면 복잡한 주제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AI Debate. 챗 GPT와 심층 토론.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챗 GPT를 활용합니다. 아이가 작성한 의견을 챗 GPT에게 보여주고 반대 입장에서 반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I think raising interest rates is good. Can you argue against my opinion? 그러면 챗 GPT는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아이는 그 반박을 읽고 다시 자기 주장을 보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흑백 논리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의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기사를 읽고 새로운 단어를 익히며 다시 요약하고 생각하고 토론합니다. 이 5단계가 순환하며 쌓일 때 아이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시험 점수를 넘어섭니다.
세상을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발전합니다. 뉴스센스 루틴은 영어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어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이제 AI 활용법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왼쪽에는 3개의 상자가 보입니다. 첫 번째 상자, 퀴즈메이커. 이 기사로 TOEFL 스타일 문제 5개를 만들어줘. 두 번째 상자, Devil's Advocate. 내가 찬성 입장이니 너는 반대 입장에서 반박해줘. 세 번째 상자, Editor. 내 에세이의 문법 오류를 수정하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추천해줘. 오른쪽에는 대화창이 보입니다. AI 툴이라는 이름의 챗봇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학습에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사용자가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AI 활용법. 챗 GPT를 나만의 원어민 튜터로 고용하라. 그리고 화면 하단에 중요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사고를 확장해주는 일일 토론 파트너입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잘못 사용합니다. 숙제 대신 해달라고 하거나 답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챗 GPT의 가장 얕은 활용법입니다. 챗 GPT의 진짜 가치는 대화에 있습니다. 퀴즈메이커 기능을 봅니다. 아이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게 요청합니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TOEFL 스타일의 독해 문제 5개를 만들어줘. 그러면 챗 GPT는 즉시 문제를 생성합니다. 본문의 주제, 세부 내용, 추론 문제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이는 그 문제를 풀어봅니다. 틀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사를 더 깊이 읽게 됩니다. 학원에서 문제집을 푸는 것과 다른 점은 이것이 내가 읽은 기사, 내가 선택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Devil's Advocate 기능을 봅니다. 아이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찬성 입장이니까 너는 반대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해줘. 그러면 챗 GPT는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 아이의 주장을 공격합니다. 논리의 빈틈을 찾아내고 반대 근거를 제시합니다. 아이는 그 반박을 읽고 다시 생각합니다. 아, 내 주장에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그럼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훈련입니다.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관점을 AI와의 대화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에러러 기능을 봅니다. 아이가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 맞는지,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확신이 없습니다. 챗 GPT에게 보여줍니다. 내 에세이의 문법 오류를 찾아주고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추천해줘. 하지만 내용은 바꾸지 마. 그러면 챗 GPT는 꼼꼼하게 교정해줍니다. 어색한 표현을 지적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설명까지 해줍니다. 아이는 그 피드백을 보며 자기 글을 다시 수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대화라는 점입니다. AI에게 일방적으로 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 듣고 다시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일 튜터의 가치입니다. 학원 강사는 수십 명의 학생을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러나 챗 GPT는 오직 나만을 위해 대답합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내 수준에 맞춰 예시를 들어주며 내 생각을 확장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4시간 무료로 가능합니다. AI 시대의 격차는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격차는 AI를 단순한 도구로 쓰는 사람과 AI를 사고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사람 사이에서 생깁니다. 챗 GPT를 나만의 원어민 튜터로 고용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깊이 구체적으로. 종합 솔루션 페이지입니다. 화면 중앙에 무한대 기호처럼 생긴 2개의 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 원 안에는 국어 문해력, 컨텍스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종이신문, 티메일 경제로 배경지식 습득이 보입니다. 오른쪽 원 안에는 영어 문해력, expans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 MIT Tech Review로 글로벌 관점 확장이 적혀 있습니다. 두 원의 중앙, 연결되는 지점에 AI 투어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아래 교차 검증 및 심화 토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원을 잇는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종합 솔루션,
국어와 영어가 만나는 문해력 선순환. 화면 하단에 중요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풍부한 아이는 영어 지문도 유추해냅니다. 이것이 최상위권의 비밀입니다.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어와 영어를 별개의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국어학원, 영어학원을 따로 다니고 각각의 문제집을 풉니다. 그러나 진짜 문해력은 언어를 넘어섭니다. 국어로 된 신문을 읽으며 아이는 배경 지식을 쌓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후변화가 왜 중요한지 이런 개념들을 국어로 먼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주제를 영어로 읽을 때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장이 나와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기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럼 이 문장은 아마 물가 상승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읽으며 아이는 글로벌 관점을 얻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국어 신문을 읽을 때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 기사를 읽는데 미국 금리 정책과 연결되는구나. MIT 리뷰에서 읽었던 내용이 여기 적용되네. 이렇게 연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AI 툴즈가 있습니다. 아이가 국어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챗 GPT에게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대로 영어 기사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챗 GPT에게 한국어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교차 검증이 일어납니다. 이 개념을 국어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심화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챗 GPT야, 이 주제를 국어와 영어 관점에서 비교해줘. 어떤 차이가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며 아이는 언어 너머의 사고 구조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해력 선순환입니다. 국어가 영어를 돕고 영어가 국어를 돕습니다. 그리고 AI가 그 둘을 연결하고 확장시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비밀은 더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경 지식이 풍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 배경 지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세상을 관찰하며 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생각하는 과정에서 쌓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페이지입니다. 화면에 5개의 항목이 세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왼쪽에는 핵심 행동, 오른쪽에는 그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핵심 요점 정리.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행동 수칙. 첫 번째 항목입니다. 종이신문 구독. 그 옆에 인용문이 적혀 있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종이의 물성을 경험하게 하라. 종이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뉴스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손으로 펼치고 지면을 넘기며 기사의 배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화면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스크롤하면 사라지고 클릭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나 종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일면은 항상 일면이고 경제면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물성, 이 고정된 구조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거실의 서재화. 주말에는 부모가 먼저 신문 읽는 모습을 보여주라. 아이에게 신문을 읽으라고 말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주말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천천히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부모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아이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부모가 신문을 읽고 있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신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거실을 서재처럼 만드십시오. 신문, 책, 잡지가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공간.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읽고 대화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일면 읽기. 바쁘다면 일면의 헤드라인과 사진만이라도 매일 훑어라. 완벽하게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바쁜 아침, 30분씩 신문을 정독할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면만이라도 봅니다. 일면에는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가 모여 있습니다. 헤드라인만 읽어도 오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일면을 보는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참기름 짜기 요약. 읽은 것을 반드시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말하거나 쓰게 하라. 읽기만 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읽은 기사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볼래? 처음에는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올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야?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참기름을 짜듯 방대한 정보에서 핵심만을 추출하는 훈련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AI와 토론하기. 챗 GPT를 정답 자판기가 아닌 사고 파트너로 활용하라. 아이가 신문을 읽고 요약했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챗 GPT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기사에서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뭐가 있을까? 이 정책이 실행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 AI와 대화하며 아이는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의 정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같은 문제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다섯 가지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수칙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게 꾸준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화면에는 한 명의 젊은이가 보입니다. 높은 빌딩의 창가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습니다. 뒤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창밖으로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빛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장면입니다. 화면 하단에 두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디지털의 파도 속 아이에게 지식의 지도를 선물하세요. 오늘부터 아이와 함께 신문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가장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치동 1% 아이들은 종이신문을 읽습니다. 요약 보고서 끝.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왜 종이신문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 이 시대에 왜 종이신문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디지털 환경은 정보를 파편화시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보여주고 클릭할 만한 것만 추천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좁은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종이신문은 다릅니다. 편집자가 중요도에 따라 배치한 지식의 지도, 세상의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구, 관심 없던 영역도 몰랐던 세계도 함께 펼쳐지는 공간. 아이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헤드라인을 보며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사를 읽으며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약하며 핵심을 잡아내는 법을 배웁니다. 토론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쌓일 때 아이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을 넘어섭니다. 세상을 읽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디지털의 파도는 것에게 밀려옵니다. AI가 대신 글을 써주고 알고리즘이 필요한 정보를 골라줍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아이에게 하나의 닻을 내려주십시오. 종이신문이라는 지식의 지도. 매일 아침 세상의 흐름을 스스로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깊이 생각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대치동 1%가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특별한 재능이나 경제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 신문을 놓아두십시오. 아이와 함께 일면을 펼쳐보십시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작은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디지털의 파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아이. 세상을 읽고 판단하며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아이. 그런 아이로 키우는 첫걸음은 바로 오늘 아침 신문을 함께 펼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을 펼쳐든 아버지와 옆에서 함께 보는 아이.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왜 종이신문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아이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기술을 통제하는 인간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 빠른 답이 아니라
깊은 사유가 중요하다는 것. 종이신문은 낡은 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읽는 하나의 틀입니다. 편집자가 중요도에 따라 배치한 지식의 지도. 아이가 매일 아침 그 지도를 펼치며 세상의 흐름을 스스로 확인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문해력의 기초입니다. 5분, 15분, 30분, 60분. 완벽하게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시간을 쌓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헤드라인만 훑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한 기사를 정독해 봅니다. 여유가 생기면 요약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십시오. 챗 GPT는 정답을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일일 토론 파트너입니다. 질문하고 반박받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 그 안에서 아이는 비판적 사고를 배웁니다. 국어로 배경 지식을 쌓고 영어로 글로벌 관점을 확장합니다.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짜 문해력이 탄생합니다. 언어를 넘어서는 사고력. 세상을 읽고 판단하며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능력. 저는 건축가입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설계도 무너집니다. 아이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며 저는 여러 선생님의 문장들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급하게 가지 말고 제대로 가라. 성과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시간은 축적되어야 의미가 된다. 신문 읽기는 급한 성과를 내는 공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며 어느 순간 아이의 사고 구조 자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이신문 한 부를 구독하고 아침 식탁에 놓아두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아이에게 읽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먼저 펼쳐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종이신문을 구독하십시오. 2. 거실을 서재처럼 만드십시오. 부모가 먼저 읽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3. 바쁘다면 일면만이라도 매일 훑으십시오. 4. 읽은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하십시오. 참기름 짜듯 핵심을 추출하는 훈련입니다. 5. 챙틀을 사고 파트너로 활용하십시오. 질문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확장하십시오. 디지털의 파도는 것에게 밀려옵니다. AI가 대신 글을 써주고 알고리즘이 필요한 정보를 골라줍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아이에게 하나의 닻을 내려주십시오. 종이신문이라는 지식의 지도. 매일 아침 세상의 흐름을 스스로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깊이 생각하는 습관. 내일 아침 신문이 배달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그것을 펼쳐보십시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작은 질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